이번 시간은요, 행정절차론에서 행정절차법의 새로 신규 신설된 조항이죠. 40조의 3. 위반 사실 등의 공표예요.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우리가 이제 객관식 공부할 때 그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비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 명단 공표를 배운 바 있다. 그래서 공표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명단 공표를 배운 바 있다. 자, 근데 이게 기존에는 일반법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행정절차법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40조 3에 들어왔는데 개념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법인명, 그다음에 이제 위반 사실, 그다음에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 등을 어떻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굴 상대로?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그래서 공표 대상은 성명, 위반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 사실, 그다음에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 등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즉, 일반에 공표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표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뭘 침해하는 거죠? 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상 의무 이행을 어떻게 한다? 직접적 강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적 강제 방식이다.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비금전적 제재 수단이 바로 명단 공표, 위반 사실 등의 공표입니다. 비금전적 제재 수단.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공부할 때 공무원 시험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온 바 있습니다. 행정상 공표는 의무 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한 수단이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으로 나온 바 있다. 왜? 간접적이죠.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 강제 수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비금전적 제재 수단이 바로 의무 위반 사실 등의 공표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견해의 대립이 있어요. 그렇지만 유력한 견해로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제 행정절차법의 일반 명단 공표, 즉 위반 사실 등의 공표에 대한 일반법적인 법적 근거가 바로 이번에 행정절차법 40조의 3입니다. 40조의 3에 규정이 됐다. 신설됐다 이거죠. 그래서 의견 제출이라는 거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위반 사실 등의 공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미리 그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위반 사실 등의 공표도 그 의견 제출의 방식이라든가 제출 의견 등의 반영 등에 관해서 처분상 의견 제출의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예외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일반 처분상의 의견 제출의 예외 사유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언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의견 제출 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두, 말,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거죠. 공표 전에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위반 사실 등의 공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처럼요. 관보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한계죠. 한계. 자, 5번째. 한계 뭡니까? 행정청은요.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하기 전에 이게 간접적 강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공표 전에 그 이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혹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입니다. 마친 경우에는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의무 이행을 하면 위반 사실 공표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판례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 보시는 것처럼 행정상의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에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게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요 판례거든요. 자, 96-17257. 요거 객관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판례. 요지를 그대로 갖고 오면요. 지금 읽은 거는 요 가에 해당한 내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한계에 있어서 요 부분이죠.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근데 이 부분은 두 번째, 엄격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 왜? 요 뒤에 나와 있죠. 이거는 어쨌든 명단 공표,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를 통해서 굉장히 이거는 불이익한 침해가 명확하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해서는 실명 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 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 조사 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강한 신뢰,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 등에 비추었을 때 보다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입니다.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 뒷부분 중요합니다.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그러면서 요지 답니다.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 조사를 다 해서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보지 아니한 채, 그죠? 네, 요거 간단하게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사례를 들고 막연히 의구심에 근거해서 원고가 위장 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 어떻게 해석했다?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 다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위반 사실 등에 대한 공표에 대한 단문 작은 사례형으로 낼 수 있다. 이런 거라면 어떻게 써야겠다? 똑같이 쓰면 돼요. 의, 성질, 법적 근거, 의견 제출, 한계에 있어서 요 판례 입장을 쓰지만 이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을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는 그 논거 자체는 어떻게 본다? 요 부분 써주면 되겠죠? 요 부분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공무원의 그 비밀, 엄수 의무, 법령 준수 의무 등의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훨씬 일반인의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그러한 사실에 의심 없이 확실히 진실하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이유는 부정된다. 따라서 결론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이렇게 지방국세청장 소속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 위장증여자의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 결과를 보도한 사안이라면 어떻게 본다? 네,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 내용이 진실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명단 공표에 대해서는 위법하겠죠. 자, 위법하면 그 권리구제 수단은 어떻게 가냐 이거죠. 이러한 명단 공표 자체가 그 위법하다면 이에 대한 공표에 대한 구제 수단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6번째, 공표에 대한 구제 수단입니다. 공표에 대한 구제 수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법적 근거에 있어서 유력한 견해가 자, 이거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지 않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다. 이게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종래의 다수설은 비권력적 사실관계,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이해하는 견해가 종래의 다수설이었어요. 그런 종래의 다수설에 따랐을 때는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이거를 유력한 최근의 견해라고 해야 되나요? 유력한 최근 유력설에 따르면 자, 위반 사실 등의 공표 등은요. 공표는 자,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 작용으로서 뭐가 인정된다? 처분성이 인정되어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위법한 공표로 인해서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자, 국가배상 청구 제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처분청을 대상으로 해서 공표된 내용을 정정, 철회 등의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결과 제거 청구죠. 원상회복 청구권으로서의 결과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공표에 대한 구제 수단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사례를 바탕으로 20점짜리 작은 단문식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정리해야겠죠? 법적 성질도 중요하고 법적 성질은 자 6번 공표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 물론 한계에서도요. 보다 일반인보다 엄격한 그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 가지문에서 자 최소한 한 가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기에서 국가기관 이 두 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그죠? 이 부분이죠.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그렇지만 그 상당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일반인 행위의 경우보다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죠. 중요합니다. 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인정이 된다면 자, 위반 사실 등의 공표는 최근 유력설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성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원상회복 차원에서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된다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